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당 회의에 갑자기 가죽 점퍼를 입고 나타나는가 하면 지방선거 후보 영입을 둘러싸고 당 중진들과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이 가죽 점퍼에서 막말까지 거침없는 홍준표 대표의 행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에 왜 그 암덩어리, 바퀴벌레 이런 얘기해서 한바탕 논란이 된 적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탄가스가 등장했어요. 참 비유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까? 연구를 해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거 연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민해서 쓴 단어인 거죠? 예, 상대방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죠. 예. 연탄가스 같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나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제대로 영입을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별명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의 손이란 별명이 정말 붙었더라고. 인재 영입을 하려고 홍준표 대표가 손만 뻗으면 무산된다. 안 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 이 보다 못한 당 중진들이 그럼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홍 대표가 발끈한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들고 있다. 다음번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한번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중진들이 굉장히 묵직한 분들이던데 뭐 이주영, 홍문표, 그렇죠. 나경원, 3선, 4선 뭐 이런 의원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 홍문정 뭐 이런 분들 이름 다 들어있던데. 네. 오늘 이제 비용계 중진들이 회의를 해서 뭐 또 의논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탄가스다. 당이 당대표 놀이터냐 이렇게 붙은 중진과 홍 대표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스트롱맨식 공포정치다입니다. 스트롱맨식 공포정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최근 국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스트롱맨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 푸틴도 있고. 예. 그렇죠. 이 푸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푸틴 가죽 점퍼. 맞아요. 예, 떠올라요. 근육질 몸매. 예. 그리고 공포정치 뭐 이런 건데요. 예. 공권력을 동원해서 반대파 목소리 철저히 차단하죠. 그리고 툭하면 갑자기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가죽 점퍼 입고 바이크도 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스트롱맨이네요. 푸틴이. 홍준표 대표가 비슷한 모습들 자꾸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누가 반대편에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막말 막 쏟아내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든다거나. 초반에 막아버려요. 그렇죠. 예.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지금 8곳을 그냥 전략공천으로 해버렸어요. 이건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일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경쟁 후보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공천해버리면 예. 당대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게 공포정치이자 스트롱맨식 이른바 좀 홍 대표는 기분 나쁘겠지만 독재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준표의 대표의 명분도 있습니다. 아니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뭐 논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당 안에서 지금 거기 찬성을 못 해주고 있는. 많죠.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공포와 두려움이 증오를 부른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막말 주고받고 뭐 서로 거친 얘기들을 하느냐? 예. 그 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이번 두려움?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말 완전 패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홍 대표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두려우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성급해지고요. 성급해지면 감정이 앞서서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산다입니다. 정말요? 홍준표 대표 비호감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조사하면요. 제가 볼 때 1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아유,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왜냐하면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됐죠. 예. 지금 당대표 됐죠. 예. 당을 정권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라는 게 정치권이죠. 내 편이 있으면 남의 편도 있는 겁니다. 예. 남의 편을 만들면서 나를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스트롱맨이라고 하지만 예. 그 스트롱맨은 결국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가 지금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말은 죄송하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내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어수선한 상황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라 주장이죠. 네, 주장. 그래서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홍준표 이 사람이 저는 이런 의심도 했었어요. 혹시 추미애 대표가 심어놓은 엑스맨 아닌가? 저쪽으로 완전히 본진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자폭을 시키기 위해서 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미인계로 그렇죠. 꽂아놓은 이 홍준표 발언에 의하면 국회에 들어가면 제명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실 분이 있죠. 김연아 자유당 그 비례대표 의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제명당하고 제명의 길로 탈당당해서 김연아는 지금 전향했어요. 다 전향했는데 마음속에 그 불길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참 아니 어쨌건 이건 어차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를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지.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그 모자란 애들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국민들이 막 심하게는 180만 명씩 막 하루에 이렇게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탈당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 어차피 6월달 개헌은 됩니다.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이, 귀찮은데 뭐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대로 한번 서가지고 10월달에 할까 하다가 유야무에 넘어가는 그 상황은 안 만들어져. 어떻게든지 발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뭐 보이콧을 하든 뭐 하든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촛불이 일어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정말 수박 거달기식으로 다뤘던 내용이 통과가 안 되고 무산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홍준표가 먼저 끌려 내려온다고 나는 봐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완고하게 막고 있으면. 네. 이게 홍준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반대 진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 당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되 이런 내용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몰라. 분명히 20일인가 21일까지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쏙 들어가고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지금 멍멍이 소리를 또 계속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우리가 서로 반대 진영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당에서 봐도 이건 너무 무리한 거야. 개헌 이슈로 지금 이제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러면 개헌 전쟁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개헌을 완고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선거전에 들어가면 아젠다 싸움에서 져요. 예. 자기 당의 각 시장이나 뭐 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뭐 이렇게 다 그런 식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젠다로 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80% 가까운 사람들이 개헌하자고 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선거에서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개헌을 안 하자고 할 명분이 사실 없는 거거든.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이 약 80%. 그중에서 사실상 한 3분의 2 정도는 대통령제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어그로를 끌면 이 이슈가 지방선거를 덮을 이슈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때 살아날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겨우 원성들이 계속 들어오고 홍준표는 사실상 선거 유세를 갈 곳이 없고 부끄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승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다 대비해놓고 결국엔 개헌 이슈를 애들이 받아주면서 협조한 모양새로 가면 피와 구분이 사라져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극렬한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는 순간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은 더 쪼그라든다. 이거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당이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무정당이. 산무. 후보. 일단 후보가 없어. 난 이거 진짜 불쌍해 죽겠는 게 마이너스의 선. 옛날 같으면 저쪽 당이나 이쪽 당이나 지지율도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름값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근데 홍준표가 영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언론에 뚝 띄우는 족족 나 안 나가 다 된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바퀴벌레가 몸에 앉는 느낌. 홍준표가 이렇게 딱 찍으면 바퀴벌레가 내 몸에 딱 앉아가지고 손대지 마.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홍준표가 딱 찍으면 다 싫다 그래. 사실 홍준표가 찍은 사람들이 예전에 새누리당 정도 됐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무조건 출마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꼴을 보면 이거는 극우 보수 완전히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극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홍준표가 찍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주구장창 떠들어대던 말들은 다 대부분이 건강한 보수를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된다.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라 아니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영입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색깔이.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예전처럼 파워가 엄청나게 세다. 새누리당처럼. 그러면 그냥 묻어가겠지만 파워도 없어. 지지율도 안 돼. 지지율도 안 나와. 정치적인 색깔도 달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단 서울시장 나간다는 후보가 없잖아. 깝깝한 일이고.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지금 남경필로 확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해놨던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는 거야. 깜냥도 안 되는 대표가 홍준표 말을 그냥 패러디한 거죠. 그런 상황이 그렇고 그 남경필은 일이 달리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3분의 1, 3배예요, 3배. 현재 여론조사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마땅치가 않아. 유정복이 인기가 없어요. 자, 수도권이 그렇고 나머지 다 빼고 뭐 호남이나 이런 데 갈 필요도 없고 강원도에도 나갈 후보가 없어요. 그쪽도 그렇고. 정보에 의하면은 불경이 다 위험해요, 자유한국당에서. 울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완과 뭐 어떤 도시 같잖아요. 지난 대선 때 울산의 득표율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현직 울산시장도 지금 시청사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경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김경수 출마가 거의 확실해요. 근데 경남에 자유한국당에 나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시 거론되는 게 홍어젓 발언했던 김태호예요. 아, 너무 신떡밥이다. 신떡밥. 안 그러면 홍준표가 다시 나가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냐고. 그래, 후보가 일단 없고요. 다음에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혁신한다고 했죠. 근데 달라진 게 뭐 있어? 제왕적 대표만 했잖아, 지금. 제왕이라는 말을 붙여주기에는 좀 제왕이라는 말이 아까워요. 아, 또 말거리 자꾸 그래? 아니 홍준표 하는 꼬라지를 봐요.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지가 다 가죽 잠바를 입고 나오는 너무 부끄럽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바꿀게. 영어 바꿀게. 가죽적 대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가 끼커해야 논란이라고 있다는 게 유해와의 예. 성추행 막 여딴식이 나오고. 연문설 네. 뭐 이런 거. 일단 혁신이라는 게 봅시다. 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당이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공천에서 상향식이 없잖아요. 하향식인데 아예 경선도 없이 다 전략공천. 실제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전략공천일 거예요 아마.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혁신 자체의 상징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이랬었거든. 혁신위원회라는 곳에서 후보를 선발하는 것도 어떻게 하겠다고 내려온 게 있어요. 국민 참여도 막 늘리고 국민 참여, 경선, 뭐 여론조사 비율 이런 거 만들면 뭐예요? 후보가 없어가지고 전략 공천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홍 대표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두려우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성급해지고요. 성급해지면 감정이 앞서서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산다입니다. 정말요? 홍준표 대표 비호감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조사하면요. 제가 볼 때 1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아유,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왜냐하면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됐죠. 예. 지금 당대표 됐죠. 예. 당을 정권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라는 게 정치권이죠. 내 편이 있으면 남의 편도 있는 겁니다. 예. 남의 편을 만들면서 나를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스트롱맨이라고 하지만 예. 그 스트롱맨은 결국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가 지금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들고 있다. 다음번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한번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중진들이 굉장히 묵직한 분들이던데 뭐 이주영, 홍문표, 그렇죠. 나경원, 3선, 4선 막 이런 의원들이. 예, 이런 분들이 홍문정 뭐 이런 분들 이름 다 들어있던데. 네. 오늘 이제 비용계 중진들이 회의를 해서 뭐 또 의논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탄가스다. 당이 당대표 놀이터냐 이렇게 붙은 중진과 홍 대표 이 뉴스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스트롱맨식 공포정치다입니다. 스트롱맨식 공포정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최근 국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스트롱맨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 푸틴도 있고. 예. 그렇죠. 이 푸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푸틴
가죽 점퍼. 맞아요. 예, 떠올라요. 근육질 몸매. 예. 그리고 공포 정치 뭐 이런 건데요. 예. 공권력을 동원해서 반대파 목소리 철저히 차단하죠. 그리고 툭하면 갑자기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가죽 점퍼 입고 바이크도 타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당 회의에 갑자기 가죽 점퍼를 입고 나타나는가 하면 지방선거 후보 영입을 둘러싸고 당 중진들과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이 가죽 점퍼에서 막말까지 거침없는 홍준표 대표의 행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에 왜 그 암덩어리, 바퀴벌레 이런 얘기해서 한바탕 논란이 된 적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탄가스가 등장했어요. 참 비유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까? 연구를 해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거 연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민해서 쓴 단어인 거죠? 예, 상대방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죠. 예. 연탄가스 같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나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제대로 영입을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별명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의 손이란 별명이 정말 붙었더라고. 인재 영입을 하려고 홍준표 대표가 손만 뻗으면 무산된다. 안 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 이 보다 못한 당 중진들이 그럼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홍 대표가 발끈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스트롱맨이네요. 푸틴이. 홍준표 대표가 비슷한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누가 반대편에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막말 막 쏟아내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든다거나. 초반에 막아버려요. 그렇죠. 예.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지금 8곳을 그냥 전략공천으로 해버렸어요. 이건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일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경쟁 후보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공천해버리면 예. 당대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게 공포정치이자 스트롱맨식 이른바 좀 홍 대표는 기분 나쁘겠지만 독재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준표의 대표의 명분도 있습니다. 아니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뭐 논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당 안에서 지금 거기 찬성을 못 해주고 있는. 많죠.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공포와 두려움이 증오를 부른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막말 주고받고 뭐 서로 거친 얘기들을 하느냐? 예. 그 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이번 두려움?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말 완전 패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움. 이 말은 죄송하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내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어수선한 상황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라 주장이죠. 네, 주장. 그래서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홍준표 이 사람이 저는 이런 의심도 했었어요. 혹시 추미애 대표가 심어놓은 엑스맨 아닌가? 저쪽으로 완전히 본진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자폭을 시키기 위해서 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민계로 그렇죠. 꽂아놓은 이 홍준표 발언에 의하면 국회에 들어가면 제명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실 분이 있죠. 김연아 자유당 그 비례대표 의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제명당하고 제명의 길로 탈당당해서 김연아는 지금 전향했어요. 다 전향했는데 마음속에 그 불길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아니 어쨌건 이건 어차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은 방법이 하나밖에